한국의 금융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과 기관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문이 열리면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국면인지 불리한 국면인지 판단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당국의 방향 전환은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바뀌면 가격의 움직임과 변동성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인 중심 시장과는 다른 규칙이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단기 급등을 노리는 자금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자금이 같은 시장에 섞이게 됩니다. 이 충돌은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도 빠르게 쏠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되면 가상자산은 투기 대상이라는 이미지에서 제도 금융의 한 축으로 재정의 됩니다. 그러나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지켜야 할 선도 함께 늘어납니다. 제도권 진입은 안정의 신호처럼 보이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규제 강화와 자금 유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이 변화 앞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기관과 법인이 들어오는 시장은 과연 개인에게 유리한 운동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부터 밀려나는 구조가 될지,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갈라지기 시작할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제도권 진입 소식을 들을 때 복합적인 심리를 느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이 사라질 위험은 줄어든 것 같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매매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커집니다. 특히 규제가 들어온다는 말은 손해를 본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통제와 제한으로 먼저 해석되기 쉽습니다. 동시에 기관 자금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개인이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함께 자극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장 법인과 기관이 참여하면 가격은 안정될까요?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더 크게 흔들릴까요? 제도권 자금은 장기 보유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분기 실적과 회계 기준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익숙했던 변동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금융 당국의 방향 전환은 단일 정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 재정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은 기업 자산 운용의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회계 기준과 공시 의무를 함께 강화하는 전제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히 코인을 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보유하고 평가할 것인지까지 규칙으로 묻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 논의가 더해지면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 시장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 개인 자금은 가격과 뉴스에 즉각 반응하는 반면 기관과 법인 자금은 규정과 내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자금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급격한 폭등보다는 구간별 재평가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 트레이딩 중심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특정 가격대에서 방어선처럼 작동하는 자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의 성격과 변동성의 리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 역시 서서히 변합니다. 과거에는 빠르게 사고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꼈던 시장에서 이제는 보유 기간과 규제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체감하는 심리는 투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하위 리스크도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 유입이 특정 자산이나 상위 코인에만 집중될 경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모든 코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나 투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는 오히려 더 빠르게 외면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제도 변화 국면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했던 기억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이라는 단어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제 체감은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번 변화에서도 단순한 기대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와 그 이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이 남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속도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엇갈릴 경우 국내 시장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될까요? 기관과 개인의 시계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의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을 더 크게 좌우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과 변수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할까요?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투자자 심리는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층위를 갖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언제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이 나의 투자 방식에 어떤 제약을 주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오래 참여해온 개인 투자자일수록 과거의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로 인한 손실 경험이 떠오르며 경계심이 먼저 작동합니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제도권 편입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한국의 제도권 편입은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한국 특유의 규제 구조가 시장의 리듬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될까요? 현물 ETF 도입과 토큰화 증권 논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동시에 참여 조건을 명확히 가르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필터는 단기 수익을 노리는 자금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자금을 분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의 원인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금융 당국의 접근은 속도보다 통제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먼저 허용하고 사후 관리로 가는 사례도 많았지만 한국은 허용과 동시에 관리 체계를 함께 세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장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역시 일정 한도와 내부 통제 기준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자금이 무작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도 같은 맥락에서 상품화 이전의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됩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구조는 급격한 유동성 폭발보다는 단계적 유입을 유도합니다. 기관과 법인은 규제 해석과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처럼 즉각적인 매매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은 단기간에 크게 튀기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머무르며 재평가를 반복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자금과의 속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가격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심리는 다시 갈라집니다. 일부는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며 보유 전략을 강화하려 하고 다른 일부는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에서 기회가 줄어든다고 느끼며 관망으로 돌아섭니다. 같은 뉴스가 안정과 위축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하위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도권 상품 중심으로 거래가 재편될 경우 규정 밖에 있는 자산은 유동성 공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 ETF와 토큰화 증권이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질 경우 선반영 기대가 되돌려지는 국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제도권 편입이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역시 현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자본시장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금융 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투자 활성화보다 시장 안정과 사고 예방이 우선 목표로 설정된 흐름이 읽힙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칙이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변화의 이면과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질문이 남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도권 편입 속도와 한국의 신중한 접근이 엇갈릴 때 자금은 어느 쪽 규칙을 더 강하게 따르게 될까요? 규제가 안정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기회 비용으로 인식될지는 어떤 변수에 의해 갈리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판단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할까요? 제도권 편입 논의가 이어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한층 더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시장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과거처럼 과감한 수익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러 온 투자자일수록 자유도가 줄어드는 환경을 손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이제 막 진입했거나 장기 자산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제도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신뢰의 근거로 받아들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변화가 세대와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후킹형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시장의 주체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제도, 상품과 기관 자금의 보조 역할로 밀려나게 될까요? 개인의 판단과 속도가 의미를 가지는 구간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책의 원인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번 변화는 단순히 투자 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장치 성격이 강합니다. 토크나 증권과 현물 ETF 논의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관리 범위 안으로 넣겠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동시에 참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쉽게 사고 파는 시장에서 기준을 충족한 주체만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구조 변화는 개인 자금의 성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단기 이벤트와 가격 변동에 반응하던 자금이 많았다면 이제는 제도, 리스크와 정책 일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자금이 늘어납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될수록 거래량의 중심은 특정 시간대와 특정 가격 구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급등락이 줄어드는 대신 방향성이 없는 횡보 구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과의 연동성이 강화되면 국내 이슈보다 해외 규제와 자금 흐름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 변화 역시 이 흐름을 반영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던 투자자 중 일부는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전략을 수정하게 되고 장기 관점의 투자자는 규칙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자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참여자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남아있는 자금의 성격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체감 변동성은 낮아지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하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보 접근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해석과 규제 세부 기준을 빠르게 이해하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간의 판단 속도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자가 제도권 상품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시장 참여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위축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규제가 곧 안전을 보장한다는 인식 역시 과도한 낙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시청자 의견을 살펴보면 제도권 편입을 두고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믿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개인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시장 참여자의 경험과 손익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하나의 정답으로 묻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최근 언론과 보도 자료를 보면 해킹과 도난, 개인 지갑 분실로 인한 자산 손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래 환경이 제도화되더라도 자산 보관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남아있다는 점을 잊기 어렵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안내된 지갑 정보를 참고해 자산 관리 방식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제도권 편입이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의 기회로 작용할지 아니면 선택지를 좁히는 제약으로 느껴지는지 각자의 기준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제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시장의 안정과 통제 중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될지,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개인 투자자는 어떤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할까요? 이러한 변수들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지금의 판단은 얼마나 오래 유효할 수 있을까요?